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분명히 목요일인데 약간 기분이 월요일 같은 기분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약간 좀 지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역시 시장 때문에 좀 힘이 나는 날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5,600 돌파 단숨에 오늘 160포인트 이상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거의 3% 가까이 올라가면서 5,671. 오늘 장중 최고점이 5681입니다. 과연 지금 10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감될지 좀 보겠고요. 더 강한 건 코스닥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가 더 강하구나 했었거든요. 코스닥이 한 10시 부근, 10시 반 부근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지금 쭉 올라가면서 거의 5% 가까운 상승세 1161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최고가 1163이니까 오늘 또 고점까지 그대로 유연하게 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저희와 함께 시장 얘기 좀 나눠주시죠.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일 본부장, SK증권의 이재규 PB차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연휴? 네, 잘 보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길었으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죠? 조금 더. 근데 시장 보니까 더 안 쉬길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했는데 이거 뭐예요? 본부장이 오늘 세뱃돈의 힘이에요, 뭐예요? 세뱃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네. 그 코스닥이 특히 강했죠. 코스피가 강할 수 있는 거는 예상했지만, 네. 하여튼 뭐 한 5가지가 다 겹쳤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이, 어찌할 도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좋았어요. 한 5가지만 해도 5가지? 5가지 가장 좋은 건 뭐 반도체는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뭐 증권주 날라가고. 네, 근데 그죠? 반도체는 이제 확실하게 좋았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건 뭡니까? 제가 여기 적어놓고도 시작하는데. 조금 이따가 그러면 할게요. 반도체도 가는 건 확실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이제 산업재가 많이 올라갔죠. 원전도 그렇고 그런 거.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도 많이 올랐어요. 한화솔루션 20몇 프로 올랐잖아요. 원전 관련해서 현대건설도 8% 오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재가 강한 것도 부가가 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못 갔습니다만은 반도체 강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정책인 거죠. 코스닥이 연기금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기대감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뭐 시장은 뭐 10% 비중이 10% 초반인가 그런데 지금 연기금이 갖고 있는 비중은 뭐 5%도 안 된다 하니까 최소 5%, 5에서 10% 올리지 않겠냐? 이 가장 컸어요. 그거 크고. 그리고 이렇게 다 도니까 반도체 좋죠. 그다음에 아까 산업재도 좋죠. 태양광 뭐죠. 원전 좋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 코스닥 활성화죠. 그럼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권주가 폭발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 좋은 요즘에 모습이 요즘에 뭐 오늘 제가 아침에 회사 딱 나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연휴 동안 주식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셨나 봐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든 뭐 친구가 만나든 그래서 뭐 새로 계좌를 개설하시겠다라는 분들도 오셨고 뭐 추가적으로 예전에 계좌를 개설을 했다가 까먹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잊고 계시다가 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의 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제 생각보다도 너무 강하게 올라왔는데 뭐 이제부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긍정적인 뷰를 좀 더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세뱃돈의 힘이에요라고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한 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됐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개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이제 순매도고 기관 매수가 코스피에서 좀 많이 잡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관 쪽에서의 뭐 정책적인 이슈 이 부분이 오늘 좀 강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 좀 짚어볼까요? 뭐 그 액티브 ETF 만든다 요거하고 뭐 좀 더 살 수 있는 룸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네. 코스닥 특히 우리 코스닥이 몇 프로? 4% 올랐나요? 근데 거의 5% 지금. 코스닥 네. 그 코덱스 150
맞죠? 인덱스. 네. 그거는 거의 6, 7%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7% 정도. 7%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느끼는 거는 대형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종목을 어느 게 사기 애매하고 뭐 오늘 2차전도 올라갔으면 2차전지 뭐 특별히 엄청난 좋은 회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바이오나 2차전지가 오른 거는 물론 있죠. 미국이 CPI 넘버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뭐 저기 FOMC 의사로 자체는 뭐 중립적인 것 같은데 약간 매파로 읽힐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간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코스닥 그 지분율에 대한 그 이제 연기금에 대한 비중 3%밖에 안 되는 비중을 5%, 7%, 10% 몰라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에코프로건 알테오제니건 뭐 레인보우건 뭐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유동성 자금에다가 불을 지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와요. 맞나? 한 1조씩 샀나요? 코스닥에서 한 1조 샀죠. 아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체 거래 대금은 지난주 금요일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진행이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산 거는 각각 한 1조 정도 가까이 산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 그러면 코스닥의 그 시가의 비중을 따지면은 코스피로 따지면 5조, 6조 이상 산 거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방 빠그러진다 이상하다. 금방 이게 뭐 식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예전처럼 코스피가 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은 뭐 또 어쩌다 그러는데 코스피도 빠지지 않고 코스닥도 이렇게 되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늘만큼 상승률이 높을 것인지는 퀘스천이죠. 왜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전쟁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짚고 넘어갈 건 없지 않지만 그런 것이 유동성의 힘과 어닝 파워를 잠재우거나 아니면 야 너무 과했어라고 지금 바로 과한 그 어떤 그 매질을 맞을 것인지라고 본다면은 뭐 미국하고 이란이 뭐 진짜 전투를 뭐 지상전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면은 요 유가 요 정도 오른 거 가지고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좀 추이는 봐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뭐 부정적인 내용도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미국, 이란 뭐 군사적 갈등이 좀 고조된다. 어쩌면 전면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거의 5% 뛴 이런 점도 사실은 중립 이하죠. 좀 부정적인 이슈일 수 있고 뭐 의사록 얘기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다 무시하고 어쨌든 우리 시장은 약간 쉬었던 게 용수철 튀듯 오늘 용수철. 튀어오르면서 그렇죠. 정말 좋은 비유예요?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는데 올 들어서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그 매수 사이드카 첫 번째 발동될 때가 아마 천스닥 갔던 그날인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에 또 두 번째 사이드카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가서 또 기분 좋았다. 내 몸 직관하기 님이 진짜 오늘 바이오가 좀 살아서 행복하다. 이렇게 유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바이오도 괜찮았죠? 네, 오늘 좋았습니다. 거의 뭐 바이오맨 모든 어떠세요? 바이오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좀 더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맞네요. 맞죠, 지난주 맞네요. 지난주. 지난주까지 이제 코스피가 좀 더 좋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코스피도 오늘 신고가에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탄력도 면에서 코스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말씀하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전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코스닥을 매수를 해줬는데 이 기관의 매수 중에는 상당 부분이 ETF 자금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하회 모멘텀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냐면 지금 아까 전에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가 오늘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이 나왔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방은 좀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좋은데 내가 여기서 좀 안정적이지만 좀 덜 수익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탄력적인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수익을 노리는데 변동성을 좀 내가
견뎌볼 생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좀 덜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포트 구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보면 물론 코스피 코스닥 뭐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50개 종목 가운데 단 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빨간불입니다. 특히 뭐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가 15%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거의 20% 가깝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거의 5%가량 상승을 하는 진짜 기염을 토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연휴 끝나고 또 코스닥 쪽으로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번갈아 가면서 시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전례 없는 속도로 한국으로 지금 돈이 몰려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블랙록 EWY ETF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다. 이런 분석도 간밤에 나오기는 해서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 시장이 제일 뜨거운 게 맞나? 이런 어떻게 생각도 보면 들어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맞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증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반도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체들 중에서 잘하는 기업들 뭐 조선 아까 전에 산업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도 올라오고 반도체도 잘해주고 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푸시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해외 자금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3년 동안 14년 동안 미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를 앞섰을 때 이제부터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전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도 6,000포인트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무엇보다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우리 시장의 장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부동산으로 갈 자금도 지금 증시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제가 예전에 CMA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크게 밀려버리면 코스닥도 아마 못 버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는 버텨줄 가능성이 높겠죠. 코스피가 버텨주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탄력이 붙지 않을까. 제가 그러니까 1월달 말부터 뭐 2월달 중순까지 계속해서 코스피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에 대한 배분율을 조금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도 당연히 10%에서 20% 정도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배분율을 좀 코스닥 쪽에 살짝 힘을 더 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대 5에서 코스닥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더 많은 건 맞습니다. 코스닥이 더 많은데 코스피가 더 많은데 코스닥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휴 후 첫 번째 열리는 2월 19일 목요일 시장. 지금 코스피는 3.09% 상승 5677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 5681이니까 거의 뭐 장중 최고와 한 3, 4포인트 차이로 5677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또 최고가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4.94% 상승 1160선입니다. 장중 최고가 1163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 3포인트 차이로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증권주 뛰는 반도체 위에 나는 증권주다. 최근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증권주 오늘 뭐 상한가 도달한 종목도 여럿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좋았고 반도체만 가다가 오늘은 그 IT 업종 내에서도 MLCC 쪽으로도 오늘은 또 상당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해운 조선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5677, 1160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시장 총평 앞서서 들어봤지만 본부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 똑같은 건데 네. 특히 이제 삼성 반도체 말고 삼성 전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삼성 똑같은 전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I 이제 잠깐 볼까요? 뭐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잠깐 봅시다. 네, 자료 좀 같이 볼게요. 네, 요건가?
요거 이게 17일 오늘 19일이죠. 17일 날 우리가 장 안 열릴 때 일본에서 어저께 좀 올랐습니다. 무라타가 MLCC 넘버 1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장중에 주가가 한 9% 올랐었어요. 아마 종가는 여기다 적었지만 이게 얼마지? 7% 오르고 어저께도 올랐나? 오늘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MLCC인데 올랐는데 이때 얘기하는 게 이게 수요가 네. 이제 자기네 공급 능력 대비 수주 받는 물량이 2배 수준이다. 2배.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날아간 거예요. AI 서버죠. 근데 그게 삼성전기를 오늘 얼마지? 20%인가 10몇 프로 이렇게 올라 폭등할 정도였냐? 그거는 결국은 돈이 많다는 거야. 돈이 많다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30만 원 초반에서 목표 밸류로 따지면은 올해 기준으로는 싼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린다는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를 시작했으면 실제 이익에 대한 반응은 올 하반기니까 내년에 반영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삼성전기가 뭐 테슬라하고 연결돼서 삼성전자가 연결되면은 멀티플이 내년도 되면은 부담이 좀 덜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주가를 한껏 다 끄는 거지. 에너지 목표 주가 30만 원 중반대를 뚫은 거 봤을 때는 장의 힘이 그만큼 세다. 그다음에 AI 서버는 논스톱으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오늘 올라간 거 삼성전기 강세.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게 태양광도 아주 새로운 건 아니죠. 그렇죠. 페로브스카이트인가 뭔가 그거. 맞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좀 머무르다가 또 터진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 거 봤을 때는 장의 힘이 그렇게 갈 놈들이 더 간다는 거고. 돈의 오늘도 힘이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걔네들의 홀텍인가 뭔가 그지 미국에 하는 거 그거가 뭐 헝가리 어떻게 되는데 미국 정부가 뭐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또 주가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힘이 펀더멘털이 이유가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다. 포모에 극단적으로 왔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는 가는데 하이닉스는 왜 덜 갔냐? 1.5% 간 게 덜 갔다고 지금 짜증내는 건데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샀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말만 할게요. 요 반도체는 요거 제가 제 시간도 있으니까 요거만 할게. 들으세요. 메모리는 이제 새로운 금과 같다. 메모리가 안전자산인 거예요? 예. 안전자산. 금이 논스톱으로 왔잖아요. 어. 얼마 전까지 코스피가 금하고 똑같이 갔어요. 5천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근데 금은 이제 5천에서 뭐 하고 우리는 이제 5,600 갔잖아요. 근데 메모리는 금과 같다.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가격이 끔찍할 정도로 비싸다. 끔찍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반도체 갖다 쓰는 업체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폭등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말.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미국은 이래서 주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놈이 있는 거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고 지금 네트워크 솔루션 하나 있어요. 그렇죠. 원래 비쌌어. 주가 30% 빠져서 지금 PER이 40배야. 어쨌든 간에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네 주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한국은 우주의 길을 다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시장에서 7천 이상 부르는 사람들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증권에서 7,870 불렀어요. 요거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7,900 하나, JP모건 7,500, 7,300, 7,200, 7,100 다 똑같은 게 뭐야? 반도체 안 들어가 있어? 기업이 근데 이건 아셔야 돼. 기업 이익 증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여기가 애널리스트가 한 게 아니라고. 여기는 어느 섹터만 담당하는 애니까 다 취업해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취업하고 할 때 한 달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올라가는 거를 좀 늦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7,900 간다고 믿지는 마시고 어쨌든 이익 증가를 따지면 여전히 높은 건데 이 7,900이라는 숫자는 우리 하나도 관계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과거 이익 전망이 엄청 좋을 때는 PER이 대한민국이 12배 간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걸 아마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보통 멀티플하고 이익 증가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까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면 7,300, 7,900 요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있잖아요. 이익 증가와 멀티플 할지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7,000 이상 가는 건 맞죠. 이게 바닥이 얼마냐? 바닥은 여러 가지 매크로가 있으니까 5,000 딱 갖다 놓고 10%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예측을 그럼 여기 증권사 에너지 30년 했으면 여러분보다 더 아니냐?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가니까 마음속에 있던 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7,900면 집 팔아서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곱하기 0.8 정도로 갖고 이게 1분기, 2분기 가면은 좋고
3분기 가면은 경계하고 항상 그런 데를 가더라도 지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얘기했지만 PER 이익이 250조, 300조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고작 29만 원, 고작 150만 원이라고요. 29만 원, 150만 원 가더라도 그 노무라 증권에 하면 PER이 얼마라고? 7배 이하, 6배, 6배? 7배 이하, 6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진짜 맞다면은 지금 주가에서 7천 이상 가는 거는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익이 그렇게 내년도에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체크하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 없고 이제는 추석 구정 이전에 열심히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와서 이제 오늘 들어가시는 분, 내일 들어가시는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은 왜 17만 원에서 또 안 가요? 19만 원에서 왜 빠져요? 또 이런 얘기 계속 하겠죠. 하이닉스 내일 장이 2.5% 오르는데 얘가 0.9%면 천지가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분위기가 한 달만 지나면 그건 오바야. 장이 오프면 오바고요. 아직은 그 오바의 초입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 급격히 이란 미국하고 싸운다. 이것 때문에 팔 필요는 없다. 금리 인하를 이번에 3월 달에 한다라고 베팅해서 하는 것도 약간 리스크는 있는데 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각종 규제를 풀어서 미국 주식이 못 가지 않고 버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좀 더 갈 수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가지고 베팅하거나 뭐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천 간다 이렇게 베팅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아직도 룸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다운사이드는 5%가 될지 7%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증권 제시한 7870에 이제 0.8. 이게 대략적인 거지만 항상 이제 본부장님이 0.8만 곱해라. 그러면 한 6296 정도는 아니죠. 나오네요. 300 정도? 8864니까 6,300 나오죠. 이렇게 심플하면 돼요. 오늘 나오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 올리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 최고 높은 거 29만 원, 150만 원을 믿고 노무라에서 네. 나오는. 그다음에 나머지 거 나머지 주가는 하도 안 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6,900이 나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29만 원 아까 얼마지? 150만 원에 0.8만 믿어서 약 24만 원, 120만 원 믿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최고에서 20%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주식들이 약 5% 올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컴비네이션 6,8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에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올 연말에 가서까지 주가가 그렇게 안 가면은 안 갈 수 있는데 내년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올해 초반 중반 갈 때 그거에 대한 이익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가면은 이게 다운사이드에서 10% 15% 빠질 확률보다는 10% 15% 아직 업사이드가 있다고 균형적인 점에서 균형추를 약간 넓히는 것이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할거 없어요. 아니 근데 이슈는 사실 많아요. 미국 그렇죠.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뭐 중국이죠. 딥시크가 뭐 V4를 출시한다. 뭐 그리고 우리 연휴 동안에 시댄스인가요? 이게 또 굉장히 뭐 2줄만 입력하면은 보셨어요? 영화급으로 저 봤어요.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네. 영화급으로 영상을 만든 뭐 이런 건 있는데 혹시 그 딥시크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근데 영향이 뭐 그렇게 크게는 또 없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슈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메모리가 금이다. 그것도 있고 지금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강한 데에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붙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예전에도 이 파운드리를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속해서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파운드리 뭐 바이트 댄스랑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기조가 2027년도에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쪽에 대한 밸류가 다시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도 이제 본부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PER 기준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12배가 넘어가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9배, 10배, 10배 수준인데 여기서 20%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기업들이 연간 기준으로 200조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450조에서 460조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PER이 우리가 과거에 높은 밸류를 받았을 때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된다면 6,500포인트는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
에서는 이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지난주까지 1월달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업종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섹터별 1개 월전 대비 수익률인데 가장 많이 올라온 게 그러니까 지난 1월달부터 2월 13일까지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뭐냐면 증권입니다. 증권, 압도적인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온 것은 은행이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와 보험이거든요. 보험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행과 증권과 보험이 1월달부터 2월 중순까지는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물론 반도체가 가장 안정적으로 형님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다음에는 무엇이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도 전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건설주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금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자금이 전반적으로 좀 선순환이 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정말 작은 기업이야.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될 만큼 거래 대금이 적어. 이런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고 여기 보시면 좌측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헬스케어거든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이 많이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계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조선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HD 그룹주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폭이 한 달 정도 이어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해 보시면 매매하라고 제가 권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뭐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우상향을 갈 수 있는 기업군들 중에서 한 섹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로 실제로 이제 다른데 방송도 듣고 저도 오전에 방송도 하고 뭐 이러면 진짜 전문가들께서 그 아마도 연휴 때 설에 친척들 만나면 주된 얘기가 주식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잘 안 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많이들 하셨어요. 실제로 너 뭐 갖고 있니? 삼성전자 좀 대박 좀 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한 분위기도 혹시 오늘 이어지는 걸까요? 근데 개인들은 팔긴 팔아서 아, 삼성전자 아니 뭐 말씀이시나요? 여러 가지 주식시장 분위기가 연휴 요즘에- 후에 그죠? 이렇게 예, 또 요즘에 이어지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 어. 매매 너무 잘하시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익 매도를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래서 이제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셨고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이제 내가 다음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연휴 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싼 게 뭐가 있냐 이걸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싼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싸질 수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아. 제가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매매의 관점은 또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 이제 오늘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코스닥을 좀 잡아드렸어요. 코스닥이라든지 제약바이오도 오랜만에 좀 권유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증권일까, 은행일까, 반도체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다 올라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명분을 좀 찾아야 되고 성장성과 뭐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쪽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권주 얘기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와 오늘 증권 업종 자체가 업종 상승률이 10%가 넘고요. 그중에서 뭐 상상인증권, SK증권 우선주, SK증권, 코리아세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요 정도가 지금 29% 이상 상승이고 한 6개 종목이 상한가에 돌입을 했고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뭐 꽤 되고요. 메리츠 금융 지주 빼고는 전부 빨간색이고 메리츠 금융 지주도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는 와 주식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뭐 알겠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상법 개정 이슈까지도 더해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증권주 잘 가네요. 봄장. 네. 일단 그 거래 금액에 대한 예측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디가 목표 주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표 주가 얘기할 때 이제 그게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은행은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게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맞아요. 기술적이 아니고 valuation wise는. 왜냐하면 은행은 PBR이 0.7배, 8배 요 사이일 겁니다. 아직은 8배 아닐 겁니다. 0.7배 정도 넘어갔을 거고 ROE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시간을 두고 보면 0.9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20-30% 남아 있죠.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섹시한 게 없죠. 화끈한 게. 그러니까 증권같이 거래가 되면은 대체 ROE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ROE가 대부분의 경우에 키움증권이나 이런 쪽에는 ROE가 높고 미래가 높지 나머지는 ROE가 엄청 높아서 PBR이 빨리빨리 뭐 1배, 1.5배 이렇게 올라갈 게 돼 있지는 않는데 이익 전망이 그 거래 금액이 지금 1월 달만 해도 엄청 늘어났고 지금 또 늘어난다 하면은 지금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그 예측 자체의 전망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를 미리 생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반도체 가격이 한 달 반 전에 가격이 계속 달라지는 50%, 60%, 80%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전례 없는 거랑 비슷한 것들이죠. 지금 50조, 60조가 아니고 진짜 70조, 80조 되면은 증권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대부분 다 넘었어요. 미래에셋 증권은 말도 안 되게 넘었고 키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거의 왔거나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버와이즈 해서 하기는 이미 끝나서 과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래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은 외국인이 거래를 많이 해주면은 그러면 사실은 금방 여기서 뛰어내릴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 측면이 지금 은행하고 증권하고 달리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이 연말 연초에 한 2만 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7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지금 한두 달 만에. 와. 이게 근데 상법 개정 요 일정이 24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1월 달 중에 네, 하겠죠. 이게 혹시 뭐 약간의 세론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인 건지 아니면 이런 기세라면 증권주 하나쯤은 담아봐야 되는 건지 근데 여기서 담기가 좀 무섭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든 증권이든 수익이 많이 났으면 챙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죠. 매수냐 매도냐 여쭤보시면 저는 매수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처해져 있는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이제 은행이랑 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래 대금이 많이 붙으면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멘텀들이 가장 많이 붙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주가 올라가고 증권주가 올라갈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이랑 은행이랑 같이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지금 같이 가고 있죠.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지금 증권과 은행 쪽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PER이랑 PBR 기준으로 봤을 땐 증권주들은 이제 올라온 기업들이 꽤 많아요. 아까 전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받았죠.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PBR의 기준으로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레포트가 나온 게 은행주도 PER로 봐야 된다. 이제 PBR 한 배 요 기준이 그러니까 아니라 PBR이 아니라 이제 성장성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산 가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부실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부담감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PER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를 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증권주들 제가 요거 자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금융주 ROE와 뭐 PBR 그리고 ROE와 PER이 있는데 요 하단에 있는 게 RO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뭐 키움증권 그리고 요 보험기업 중에선 DB 쪽이 또 돈을 잘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주 환원 쪽에 대한 메리트가 증권이나 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낮은데 지금 DB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볼게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서 공개가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주에 대해서도 PER을 우리가 반영해 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의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는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여전히 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챙기셔도 상관이 없고 내가 금융주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밀려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주 여기까지 금융도 보고 본부장님 다른 증권주는 혹시? 네. 충분히 됐고요. 이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다른 거? 따지면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조금 여유가 있고 다른 거는 일단 밸류에이션으로는 이젠 노터치가 아니고 터치하기가 쉽지는 않는 그쵸. 그런 레벨로 왔어요. 근데 지금 돈이 버는 게 보이니까 지금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보다 더 오버슈팅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놓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뭐 머스크 이슈도 있고 스페이스X 요거 있고 SK증권 뭐 동전주 이슈 나오면서 이제 갔는데 요게 이제 동전 아니고 예. 그때 집회주 됐거든요. 근데도 집회주. 오늘도 또 상한가. 상한가를 요게 가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증권주들이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대체적으로 5,000원이에요. 여긴 근데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전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이제 네. 동전주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SK증권이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6천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증권사들을 몇 개 보면은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가 됩니다. SK증권의 시가총액이 좀 더 크죠. 제가 그래서 뭐 SK증권이 좋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동전주라고 해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액면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드려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그래도 PER 기준으로는 8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저도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조선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배 이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그 미국 건조 규제를 풀기로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협력안을 문서화했다. 뭐 브릿지라는 부분으로 요게 문서화됐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요게 연속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을까? 조선주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쉬었죠. 좀 쉬었고요. 그쵸. 아까 네. 명시적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그런 걸 나왔잖아요. 산업 재건 플랜. 그래서 수주 기대감이 있고 사우디에 가서 하는 것도 막 수주 중동 쪽에서도 함정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겹치다 보니까 조선이 좀 오늘 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다렸던 거죠. 사실 수주도 그렇고 실적은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실적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실적은 돈 보내 이렇게 본 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서의 그런 규제 포함해서 마스터 플랜 나오는 거, 그다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이슈, 그래서 그쪽도 괜찮네 이런 거가 겹치다 보니까 괜찮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늘은 그 뭐 변압기나 방사는 상대적으로는 덜 갔죠. 그거는 덜 갔은 정도인 거지. 그쪽이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고. 방사는 나온 김에 방산 같은 LIG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미스가 좀 세게 돼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전체적인 테마가 중동 미국 쪽에서의 수주 기대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나타난 게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 기대감. 알겠습니다. 조선 말씀해 주실 부분 있어요? 네, 조선은 뭐 네. 기본적으로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때 소외가 되어 있다가 자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주단으로 어느 정도 몰리는 상황에서 조선주도 믿을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는 업종이거든요. 실적적인 부분이 저가 수주분을 전부 다 떼어냈고 올해도 이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선 수주가 됐다라고 하는데 삼성중공업이 뭐 컨테이너선 수주뿐만 아니라 LNG 같은 경우도 캐리어 쪽에 대한 수주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경우는 중국이 이 패권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런 메리트는 부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대미 협력과 관련돼서 원전 쪽이 가장 먼저 그쵸. 변동성이 나왔는데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시차를 두고서 자금이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보시면은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죠. 아까 전에 한화솔루션도 우리 이야기했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풍력주 중에서 CS 윈드라는 기업도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에너지 중에 하나가 또 LNG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트럼프가 LNG 쪽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고 중단이 되어 있었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LNG와 MRO, 우리가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레포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보세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PBR이 1.9배. PER이 8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ROE 같은 경우는 24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ROE 기준으로 봤을 때 33배, 33% 나오고 있는 다른 나라 기업들 보시면 뭐 PBR이 10배까지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S 윈드 풍력 관련주죠.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유럽 발주에 대한 회복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고 오늘 18% 넘게 올랐네요. 이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에코프로가 오늘 거의 뭐 14.4%, 14.5%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조금 그동안에 소외돼 있다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건 이슈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은 시장 흐름이 이제 좋다 보니까 이것 또한 돈의 힘인가?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슈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있었어요? 일단 뭐 유럽 쪽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자금이 들어온 게 ETF 쪽에서의 자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공매도에 대한 숏 스퀴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땐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연속성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고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2차 전지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뭐냐면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진행이 됐었던 그 IRA 법안 있죠. 맞아요. 그것과 비슷한 법안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독일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를 했었던 전체적인 자동차에서 전기차 캐파가 이제 30%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 개선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탄산 리튬 가격도 톤당 뭐 14만 위안 위로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광물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SDI는 그 이슈가 하나 있었네요. SDI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한다. 사업 그 자산 그 지분이 한 15% 갖고 있는데 장부 가격이 10조가 넘는 거로 돼 있어서 이거 판매한다, 매각한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막판에 오른 것 같아요. 2시까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7% 올라서 SDI는 그런 특별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 또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요거 광고할 거예요, 본부장님. 네, 어때요? 오늘 험불해 보이는 것 같아. 험불. 아 진짜? 왜요? 그 옷이 수수해 보여. 그러니까. 험불해 화려하잖아요. 원래 공주인데 맨날 공주 같은 옷을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 험불하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간트. 험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아미 자수 봄 가디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그냥 제가
안에 굉장히 심플한 니트 입었는데 이렇게 그냥 걸치면 되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제가 진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그냥 툭 걸치면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스몰. 스몰. 네, 요거 스몰 사이즈인데 아미 자수. 네, 아미. 네. 시그니처 표시죠? 사실은 요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 있어야죠. 표시.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미 걸 샀는데 어쨌든 아미 자수 봄 가디건이고요. 그냥 편하게 이런 니트나 티에 툭툭 걸쳐서 편안하게 봄에 입으실 수 있는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조금 따뜻해져 올 텐데 그러면 이런 가디건 하나쯤은 꼭 유용하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몰 하트 로고 네, 올 가디건 블랙 13만 원대 가지고 왔습니다. 13만 9천 원이고요. 미국 프리미엄 라블레 병행 수입이에요. 이거 남녀 공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몰 입고 있는데도 약간 좀 넉넉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넉넉하게 입는 거 저도 좋아하는데 스몰이어도 남녀 공용이어서 조금 넉넉하다. 이거 스몰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진에 입었는데 데님에 입었는데 슬랙스, 데님, 스커트 어디에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아미 가디건. 이것도 혹시 가디건 필요하셨던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실제로 여기서 이제 광고하는 거를 네. 집에서 진짜 사이트 들어가서 어머니 사드린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진짜로 괜찮아요. 배송도 빠르고 품질도 좋고 제가 직접 내 돈 내산으로 효녀시네. 내 세뱃돈 돈 받았어요? 세뱃돈 드렸어요. 세뱃돈 네. 받았어요. 우와, 부럽다. 부럽네요. 아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받았어요. 와, 저희 아빠가 또 나는 엄청 나가는데. 감사하게. 저도 이번에 아무도 안 주냐고. 아무도 안 주죠. 그러니까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와이프가 줬어. 이번에 5만 원. 5만 원? 응, 수고했다고. 5만 원 받고 5만 원? 얼마 나가셨어요? 잠깐만요. 내가 와이프랑 아내, 집사람, 와이프, 마누라는 아는데 집사람을 하니까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와이프도 맞고 아내도 맞고 뭐 집사람도 틀린 것보다- 맞고 나는 네. 그러니까 진짜 할게요. 집사람이 집사람이라 불러달라 해서 집사람 한 건데 또 그거 보고 또 그게 낮추는 거다 뭐 그런 그래요? 저도 댓글에 봤는데 뭔 얘기인지 얘기하고 모르겠더라고. 계시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 사랑으로 통일하시죠. 내 사랑? 내 사랑, 아이 간지. 마이 러브. 마이 러브. 오케이 내 사랑. 오케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 사랑. 오케이. 통일하는 걸로. 네.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혹시 네, 앞에 뭐, 있으신가요? 뭡니까? 이거 올리브. 없어. 근데 없어요? 저희가 이거 없습니다. 하나씩. 이거 왜냐면 건강에 좋아서. 뭔데요 그게? 올리브유. 이거 먹어도 되나요?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유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올리브유 2+1 최초 3만 원대 구성으로 갖고 왔습니다. 39,800원 구성이고요. 고함량 폴리페놀이 들어 있어요. 요게 총 3박스 10ml 요거 이렇게 굉장히 먹기 편하게 10ml로 돼 있거든요. 여기 14포가 들어 있는데 요게 총 3박스가 갑니다. 엑스트라 버진 저는 집에서 실제로 요거 뭐 어디에나 약간 뿌려 먹거든요. 뭘 먹든지 간에 뭐 샐러드에도 뿌리고 뭐 할 때도 뿌리고 안 드세요? 아니요. 저 2차 전지 뭐 좀 찾고 있었어요. 진짜 예, 예. 계속 찾아주세요. 그래서 요거 이거 네. 몸에 좋은 거죠? 몸에 좋아요. 맛으로 먹는 거 아니죠? 맛은 별론가 보다. 써. 근데 요게 약간 쓰다. 저도 먹어보니까 엑스트라 버진이 조금 많이 농축될수록 조금 여기서 이렇게 네, 그건- 따끔한 느낌. 맞아요. 그죠? 네, 그래요? 약간 따끔해요. 네. 따끔했다? 그러면은 증명된대요. 고농축 몸에 좋은 엑스트라 거. 버진. 몸에 그러니까 좋은 거. 요것도 네 39,8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우리 또 건강 챙겨야 되니까 환절기도 오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뭐 2차 전지 찾고 계셨다고요? 말씀해 주실 거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결론을 말씀드린 게 네네네. 이제 뭐 ETF 자금이다, 뭐 유동성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가지고 좀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영내 생산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유럽 쪽에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부품을 제외하고 70% 이상을 유럽 연합 쪽에서 EU 쪽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유럽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저점대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유동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ETF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ETF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쇼스트 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이 전 2차 전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 못 하셨던 부분 친절하게 말씀을 추가로 해 주셨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 호칭. 예. 아내, 부인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난하고 깔끔하다. 네. 이런 의견들도 많으니까. 부인, 아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부르든. 네. 내 마음대로 부를게요. 사랑이 느껴지면 되는 아내, 거죠. 와이프. 네. 아니 와이프 통일해도 되겠네. 네.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많은 네. 분들 공감하시네요. 좀 좋은 거일수록 약간 따끔한 따끔해요. 맛이 난다. 네. 그죠? 따끔했죠. 요거 괜찮은 네 엑스트라 버진 오일 저희가 지금 먹어봤습니다. 저도 시식했는데 제가 여기가 촌뜨기라서 그런가 봐. 왜요? 이런 올리브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드셨을 거예요. 샐러드에도 거기는 뿌려도 이렇게 나오고. 요렇게 엑스. 아 그러니까 목에 확 달라붙어서 갖고 그쵸. 화끈하게 올라와서 몸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따가울수록 좋은 거다라고 네네, 많은 알겠습니다. 분들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포인트 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엄청나게 제가 그,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어떤 그, 걸 여쭤봐도 좋겠어요? 아까 바이트 댄스 얘기했잖아요. 바이트 댄스 좋아요. 거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잠깐 살짝 보여드리면 페이지 좋아요. 4페이지 보여드리면 4페이지 맞나? 4페이지 맞지? 예. 중구난방한 것을 네. 미안해요. 왜냐면 우리가 오기 전에 어떤 스캔스로 다 이렇게 할 것인지 원고를 딱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맞아요. 이해해 주시고 네. 왜냐면 재규님이 뭘 할지 내가 정확히 모르고 온다고. 저희가 원고가 없습니다. 네, 다른 여기 방송이랑 와서 좀 하는 달라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혼자 하면은 자기 걸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거. 바이댄스 아까 말씀하신 건데 아까 C 댄스 그게 영상 댄스, 모델이 맞아요. C 댄스고 그게 15초라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온 거 보면 한 1, 2분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진짜로 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 그 우리 저기 아내하고 우리 저기 딸한테도 공유하고 그랬는데 세상이 너무 바뀌었다. 편집이 진짜. 근데 이게 이게 할리우드에서 난리 났다면서요? 헐리우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되면 이게 카피라이트 문제가 안 되면 이게 15초가 아니고 10분짜리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는 거기에 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칩. 출원 칩 이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갖고 TSMC 안 되고 SMIC는 뭐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얘기가 우리 쉴 때 나왔던 거 어디 갔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물량이 될지는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2차 저차에서 나오는 김에 이런 것도 된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게 없잖아요. 하이닉스는 또 하나 문제가 또 이건데 이 얘기 좀 볼까요? 아까 그래서 삼성전자 아까 그 얘기 나온 거 바이댄스 이거는 삼성에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될지 안 할지 몰라요. 왜냐면 미국이 이거를 막으면 또 못 하잖아요. 대봐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 않을까라는 거고 이 얘기를 또 아전 인수를 해석하는 것 같아. 엔비디아가 HBM4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갔던 중에서는 HBM4를 먼저 신문트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부 보도는 원래 구정 끝나고 이번 주에 맞아요. 하는 건데 그게 이미 됐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오늘. 지난주에. 예, 지난 우리 쉴 때 네. 이게 이미 신먼트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결국 먼저 신먼트 했네 이러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달리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동시에 주말에 뭐 나왔냐면 월스트리트에서 HBM4가 말이죠. 누가 필요하죠? 엔비디아가 필요하죠. 엔비디아도 필요하지. 메타가 자기네 거 못하다가 저기 엔비디아 것도 주기로 했다면서요, 메타가. 그래서 맞아요. 하는 중요한 건데 HBM4를 목표로 하는 스펙이 워낙 높다 보니까 초반에 삼성전자만 그러니까 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스펙을 못 맞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 근데 먼저. 또 다른 뉴스는 뭐냐면은 이게 나온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과 그다음에 수율과 스펙과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조금 완화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가는 첫 번째 물량의 자체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많게 나가는 걸로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일단 스펙 자체가 조금 스펙적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삼성과 달리 갔다 이렇게 보고 아까 파운드리 이슈도 삼성은 플러스 됐다 이렇게 정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다른 거 들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 저도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따로 들은 이야기는 없고요. 네네. 저도-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HBM4 세계 최초로 출하했고 음. 뭐 업계 최고 성능이고 요 정도 뉴스는 저도 좀 본 것 같은데. 근데 하이닉스, 지금 네. 요게 어.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뭐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EPS가 상향되는 속도보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도 있는데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코덱스 뭐 지수 추종보다는 코덱스 반도체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뭐 종목별로는 주가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세가 아주 안 나온 쪽은 제가 봤을 때 유리기판 쪽은 시세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만약에 자금이 좀 들어온다면 그때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젠슨왕 CEO가 그 하이닉스 HBM 개발자들하고 또 치킨 먹었다는 네, 얘기는 그 나왔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다르게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물론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HBM4를 출하했지만 그래도 공급 그 1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건 굳건하다. 뭐 이런 쪽의 해석도 나오긴 하던데 네. 어쨌든 네. 요거는 본부장님이 그냥 빙그레 웃고 계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방산 얘기 좀 해볼까요? 방산. 오늘 방산주도 괜찮았는데 우리 쉬는 동안에 유럽 주요국 증시가 좀 잘 갔거든요. 최고치에 경신한 곳도 있고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또 방산, 방위 관련 주가가 좋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캐나다도 미국 의존을 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네네. 자주 국방 이슈가 좀 불거지나 다시금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방산 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조방원 우리가 말했었는데 요게 다시 가고 반도체 굳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간 네. 거거든요. 방산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는 상대적으로 오늘 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현대 로템 정도만 했고 LIG 넥스원은 그냥 보합 정도 약간 약하게 올라갔고 실적 안 좋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엄청 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저걸 이란을 친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면은 뭐 미사일로 쏘게 지상군 갖고 뭐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쪽이 항상 이슈가 되는 거죠. 한편 젤런스키는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근처로 갔다 협상이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돌되는 게 있는 건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평화 협정 비슷하게 되면은 이란도 궁극적으로 완전히 붙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음모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음모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미국이 무슨 규제를 풀고 금리 인하가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간에 경제를 의미 있게 주가를 의미 있게 끌어올리는 거를 타이밍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이 아니고 2월 3월이 아니고 4월 5월 6월 그러니까 5월 6월 달 들어가서 경제를 올릴 거다. 4월 지나서. 왜요? 한 9월 10월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너무 데이터가 나와야 직전인가요? 되니까. 그래서 4월 15일인가 걔네들이 우리 텍스가 아니고 뭐죠? 그 관세 받은 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4월 며칠이고 뭐부터 며칠이고 규제 풀어갖고 뭐가 시간이 되면은 4월 며칠이고 이렇게 보통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많이 서두르지 않고 지금 힘을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음모론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아웃퍼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충분히 잘 못 가고 우리가 벌어지면은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돈이. 하여튼 그런 음모를 믿는다면 그런 건데 방산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싸우고 자시고도 안 하겠지만 협상이 될지 안 될지도 이게 상황에 따라 갖고 트럼프가 맡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저거 같아. 내 느낌에는 2차 전지하고 다른 애니멀이지만은 그냥 트레이딩 레인지에 약간 그런 범위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따지면은 수주가 나올 게 있고 실적이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모멘텀이 조선 거쳐요. 마스가라든지 아니면 AI 같이 가는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원전 같이 이런 거 대비했을 때는 굵직굵직한 그 카운터 펀치가 상대적으로는 방사는 조금 기다리거나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비싼 건 아닌데 안 비싸요. 별다른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다면 조금 우선순위가 아주 앞서지는 않은 상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팔려냐? 그러긴 애매하죠. 그렇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비싸고 로템 같은 건 안 비싸고 LIG 넥슨이 항상 비쌌던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10만 원이면 사실은 애매하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다만 좀 미리 갔죠. 네, 그런 게 있어서 각각 다른 걸 합치다 보니까 뭐 좋긴 좋은데 뭐 엑설런트냐 지금 주가가 그런 정도의 고민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한화에어로 오늘 뭐 4%대, 4% 가까이 이렇게 오른 것도 좀 눈에 띄는데 지금 뭐 요걸 움직이기는 좀 아쉬운 측면이 뭔가 있다. 추가 캐탈리스트가 항공우주는 미리 간 그 측면이 있고 그래서 EPC로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자금이 갈 데가 굉장히 많다 오늘은 보니까 바이오도 같고. 그죠. 아까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것 같고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7조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이익이 2027년도가 되면 5조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때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현대 로템을 지상 쪽에 대한 무기 생산, 뭐 탱크라든지 K2 전차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우주항공 쪽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현대 로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방산주들이 되게 좋을 때 한국항공우주 혼자 잘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먼저 올라왔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방산 기업들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갑자기 좀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뭐 RFHIC 같은 맞아요. 경우도 오늘 16%가 올라왔고요. 네. 뭐 솔리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3% 정도 올라왔지만 KMW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통신주들도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 쪽도 좋고 관심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금이 좀 들어온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이제 우주 쪽이랑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랑도 관련이 있고 주파수 경매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런 시장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네. 5677이에요. 네. 네, 본부장. 5677 중요한 게 아니고 6677 좋고 이거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페이지 23페이지 보여드릴게요. 네, 좋아요. 제 오늘 세션이 있어서 일부 여기서 덜어내고 내 세션을 좀 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네. 페이지 테크. 23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아까 블룸버그 말씀하셨죠? 맞나? 블룸버그 아니고 블랙록? 뱅크 오브 뱅오아. 네, 네, 맞아요. 예, 투자자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맞아요. 해서 2주 전 17억 불 맞죠? 그 직전주 53억 불, 지난주 52억 불. 이번에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 계속 이게 레벨이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계속 ETF로 국내 MSCI 한국 ETF 이게 유입 금액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도 지금 유동성이 있지, 해외도 들어올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칫 이렇게 될 수도 요걸 믿으면 요거 하지 말고 페이지 25페이지 거품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품 물고 갈 수도 있어요. 좋네요. 맥주는 거품이 없으면 맥주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맛없죠. 네. 근데 기술도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초반에 시장도 환장하면 안 되는데 환상이 없으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아니다. 주식도 거품이 없으면 주식이 아니다. 맨 마지막 건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인생을 다 안 살아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거품 얘기가 이런 얘기를 사실 주말에 주중에 좀 다른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밸류에이션 레벨이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이 네. 올해보다 안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나도 다른 말씀인데 올해 내년도 300% 50% 성장하고 28년도에 200 몇십 됐다가 28년도에 70% 폭락. 주가는 꺾여 있을 것 같아요. 70% 폭락하면은 그 넘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60% 70% 내려가면은
근데 내려가면 가정이죠. 가정. 아. 그래도 이익이 삼성전자 경우에 80조 이상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얼마나 나왔냐면 40몇 조 나왔거든요. 44조? 44조. 44조. 그리고 올해 시작할 때 70몇 조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100조, 120조, 150조, 250조 나온 거예요. 이제 분기를 44조로 보니까. 네, 그래서 내년 그치 이제 분기 그쵸. 그러니까요. 맞아요. 200조, 300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다가 28년도에 그걸 70% 도려낸다. 그래봤자 레벨이 높아졌으니까 80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작년보다도 2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리죠. 얼마의 밸류 쳐줘야 되는 거야 나오잖아요. PER로 치면 너무나 80점 싸진 않지만 이게 300조 가면 너무나 싸잖아요. PER이 4배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지금 주가가 아니 4배는 아니구나. 아 그렇지. 280 되면은 4배 5배 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TSMC 갖다 붙이고 뭐 하면은 PER 15배 20배 하면은 뭐 6천조 나올 수 4천조 나올 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비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게 거품을 묻고 갈 정도의 거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방법이 없지. 뭐 코스닥이 그럴 소진이 있었는데 정부가 밀고 비중을 여기 국민연금 너네 5%밖에 안 갖고 있는데 5%도 안 갖고 더 있는데 담아. 11%에 만약에 강제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도가 된다 그러면 레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사놓고 뭐 좀 간다 하면 1년 간다 하면 그 1년 또는 6개월 만이라도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1,500인지 1,400인지 1,600인지 뭐가 적당한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이미 PER이 28배, 30배, 35배가 어느 것도 싸지 않는데 또 거품이 얼마냐. 과거 거품 따지면 거품대로 간다면 40배, 50배도 갈 수도 있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참 애매한 영역을 하는 건데 코스피만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니 이 거품은 아니죠. 아직은 거품이 아니다. 거품은 초반도 아니죠. 초반도 거품이라고 아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많이 밀릴 때는 이게 저평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논리로서 지금 여기서는 주가가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밸류를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 안 밀리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네. 요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가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맞아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 제가 갑자기 이게 또 없어졌는데 현재 슬라이드부터 보면 안 나오네요. 지금 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에 있는 바이오테크 ETF거든요. 보시면은 나스닥이 요 회색입니다. 좀 연한 색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위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이오 ETF 지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바이오 ETF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비해서 좀 더 견조했어요. 작년 말부터 더 비트하네요. 그렇죠. 작년 말 뭐 11월 달, 12월 달부터도 견조한 모습이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는 만약에 내일 바이오가 조정을 받거나 뭐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항상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코스피를 매수해서 5%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과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오를 매수하거나 혹은 코스닥을 매수했을 때 10%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닥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이었다라고 보여졌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땐 저도 코스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도 사실 뭐 오전부터 계속 들으셨을 텐데 본부장님 헤지펀드 전설, 마이크론 뭐 지분 확대, 13F 보고서 나왔잖아요.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이크론 지분을 그러니까. 뭐 200% 늘렸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250%. 헤지펀드가 헤지펀드가. 마이크론도 싸죠. 마이크론도 지금 10배 초반 11배가 채 될까 말까 한 거니까 미국 기준 따지면 미국 평균 시장에 반도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메모리의 한계로 따지면 12배 열수가 쉽지 않은데 이거 그래서 마이크론만 리레이팅 된다면 한국의 삼성하이닉스도 리레이팅 가는데 10배라는 굴레, 지금 8배, 7배지만 이 굴레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돼요.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게 레이팅 개념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도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메모리가 금이다 그 자료. 메모리가 새로운 금이다? 새로운 네, 금이다. 맞아요.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장렬본부장님 테크 해주세요. 네네네.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이어서 개인 방송에서 장렬 본부장님과 테크 세션 또 함께 하시고요. 김장렬 본부장님, 이재규 PB 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클로징벨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범송공장님, 작가님 나오셔서 장우진 작가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잠시 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